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287TV 신마장입니다. 네, 20대부터 80대까지 일주일간의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도 세 번째 시간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듬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모습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상당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뉴스입니다.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동 방임도 시설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에서 라면 형제 사건이라고 있었죠. 네, 이번은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정서적 학대보다는 좀 방임에 의한 학대였는데 이번 사건 좀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호자가 형제를 방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웃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이 됐습니다만 보호자가 돌봄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방치되고 있다가 그 자녀분들이 그 라면을 끓이려고 하다가 화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그 10살, 8살 형제였는데 상당히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친권자가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경우에 뭐 처벌하는 관련 법령이나 또는 규정들이 있죠. 네, 어떤 것이 맞습니다.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대한민국에는 현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또 민법이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민법에 있는 915조인데요. 징계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징계권이 요즘에는 이와 관련해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체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었죠. 네, 그 규정 역시도 체벌권에 대해서 명시적 폐기가 19년 5월, 네, 작년이었죠. 네, 정부에서 부모에 대한 체벌권에 대해서 금지시 정확히는 뭐 폐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는 최근에는 국회와 법무부에다가 그 조항 915조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또는 유기 또는 성학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거고 이게 또 형사 처벌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확인만 되면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아동에 대한 어떤 학대의 유형 중에 이제 방임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웃이 많이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가서 실제로 이제 가서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아동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학대가 원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동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성동구는 현재 아동 친화 도시로서 유네스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인데요. 뭐 현재로서는 당장 진행 중인 거는 최근에 있던 가장 핫 이슈는 아동 친화 도시 성동구로서 아동 권리 지킴이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동 분야에서는 같이 만들고 싶어하는 돌봄 공간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뭐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공모를 받는다고 하고 또 성인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 혹은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어른의 모습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10월 3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성동구도 이러한 문화가 아동을 지키자, 함께 키운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엄마 아빠가 급히 직장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좀 늦게 온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그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성동구에도 좀 있습니다. 예, 성동구에 아이꿈 놀이터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 아이들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 돌봄교실이라는 곳에서 아이들 이제 보호를 해주는데요. 지역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꿈 놀이터라는 곳이고 성동구는 현재 11개소가 이제 개소가 되어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좀 더 추가해서 전체 17개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17개소면 성동구가 17개동이니까 거의 동별로 거의 하나씩 있는 꼴이 될 텐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 그 성동구에서만 하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니까 좀 잘 알고 계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이를 그냥 원치 않게 방임하는 이 행위를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 미용실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개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도촌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 개소가 되었는데요. 네. 좀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라고 하면 좀 특이한데 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복지관이 과거에서 네이버 그 씨앗인가요? 콩? 네, 해피빈, 네, 해피빈 맞습니다. 해피빈 나눔을 통해서 모금을 통해서 이게 개장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며칠 전에 개장이 되었고요. 장애인들이 지금 미용실에서 받아주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원정 다니는 부모들 문제가 좀 심했다고 합니다. 뭐 받아준다고 해도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 몇 년 전 사건이죠. 네. 뭐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뭐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뭐 몇 배를 받았다 말았다 하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게 뭐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 3회 운영으로 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뭐 이발 교육이나 아니면은 미용 교육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죠. 이제 이분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가 이렇게 따로 생기는 것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모든 사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만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동구에도 혹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에는 우선 서울시가 만든 장애인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장애인 복지관 역시도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로선 전국 최초이다. 곧 이 말은 성동구에는 아직 없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뭐 수당이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뭐 그다음에 휠체어를 수리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 상당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이렇게 정말 생활 밀착형 뭐 머리를 깎아준다거나 목욕을 시켜줄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손쉽게 꼭 신청하고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필요한 때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동구가 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코로나 이거 언제쯤 이게 안정기에 접어들까요? 지금 계속 집단 감염이 계속 좀 반발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집단이 함께 감염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폐쇄된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병원, 대형마트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빈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으려면 백신이나 아니면 뭐 치료약이나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좀 빨리 나올 기미가 보입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국산 백신들이 임상 실험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사실 국내 상황 자체가 해외에 비하면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통금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프랑스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이제 이런 유럽의 많은 국가 또 미국하고도 비교해도 저희가 월등히 코로나 이 상황을 감염 확산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민과 방역 당국의 이 노력들이 좀 결실을 맺는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용 독감 백신이 무료 백신입니다. 네, 그게 부족하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네, 어린이는 성인하고 좀 달라서 백신이 좀 다르죠? 네, 좀 특성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나도 여기서 부족한 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백신 수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원래 정부 계획이 아마 15% 정도를 어린이용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였는데요. 단가 문제로 인해서 정부는 원했으나 제약사가 생산 자체가 부족해져서 공수급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감기하고 또 겹쳐서 독감과 코로나 증상이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으로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몰리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3세에서 18세 청소년 백신 역시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네, 정부가 좀 잉여분에 대해서는 당장 부족한 12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특히나 어린들이 좀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전환하고요. 뭐 이게 빨리 해결돼서 등교 상황에 있어서도 우려가 좀 해소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단계 이후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 백신이 부족한 문제는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보건소 및 각종 병원에서 이러한 것들
그 공급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한번 더 확인하고 알아보시고 있으면 가서 접종 받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준 집 매매 시에 세입자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형태로 방침이 바뀐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거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핫 이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돼야 됩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세입자 분께서 네, 집주인한테 나는 추가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겠다 말겠다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서 만약에 그게 기재되면은 다시 바꿀 수 없는 형태로 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주인이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살려고 들어왔는데 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면 안 됩니까? 계약서에 만약에 갱신하겠다고 기재돼 있으면은 네. 실거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야기고 이걸 좀 그전까지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그게 명시적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찾는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되겠어요 제가 못 하겠어요 라고 하고 계약 갱신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키는 게 이번 변경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세입자나 그다음에 그 건물주, 그 집주인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세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2년을 더 살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단 뭐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 6에서 1개월 전까지는 월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은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집주인이 자동 연장을 1년이라고만 해도 네, 자동 연장은 현재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2년. 물론 합의된다면 상관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네, 사실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카톡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됩니다만 정부가 권고하는 것은 내용 증명, 그러니까 우표로 직접 그거를 붙여서 사람이 받아서 그 문서화 시키도록 그래서 그 보관을 우체국이 하는 형태의 방법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약이 이제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 즈음에 와서 뭐 6개월 전까지 특별히 뭐 집주인이 뭐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네. 그 기간은 2년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집주인은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6개월 이전에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집주인이 본인이 그 물건을 팔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놓고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을 위해서 뭐 방을 빼줄 여유가 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런 거에 확답받고 계약서에 아마 이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자가 저 뭐 확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확답을 안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은 일단은 2+2로 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최대 4년까지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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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또 이거는 또 집주인분들께도 궁금하신 사항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거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월세에서 전세,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아마 반전세와 전세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바꾸고 싶을 때도 네,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신규 세입자,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과 새롭게 계약할 때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데 기존 분들과 계약 갱신 혹은 바로 변경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그 두 분 간의 협의가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네. 세입자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서는 기존 조건대로 2년을 가야 됩니다. 다만 뭐 협의를 통해서 뭐 조정하거나 뭐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형태는 두 분의 협의만 있으면 상관없이 잘 됩니다. 네, 세입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세에서, 그러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전환 비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반대로 시장 전환율이라는 게 되는데요. 그거는 각각 지역에마다 다르는데 경기도에 따르면 6%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은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존의 2+2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2까지만 보장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뭐가 뭔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에 가서 좀 상담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성동구는 이 집값이 좀 전세 가격, 월세 가격들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을 집주인님께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방역 문제가 비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수능이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올해는 좀 늦춰졌습니다. 원래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늘 했었는데 이번에 12월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네, 12월 3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 장소로, 특히 시험장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방역당국에서는 전국 고교를 원격 수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 또 당연히 마스크를 지참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다 보니까 한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특히나도 마스크 문제에 관련해서는 밸브형이나 망사형, 우리가 아는 스카프 이런 형태의 것들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1년 동안 준비한 결실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망쳐지지 않기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요. 사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KF94나 80 마스크 쓰고 혼자 문제 푸는 연습도 좀 많이 하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철회되었다는 뉴스가 왔습니다. 철거가 철회되었습니까? 임시 철회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만들어진 소녀상이 철거 명령을 받았었는데 미뤄졌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게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의 뒷배경에 또 일본이 있는 건가요? 역시나 일본입니다. 또 일본입니다. 네, 미테구라는 구에서 이게 생겼는 건데요. 네, 일본 정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고 베를린에 사는 일본인들의 민원도 들어왔고 또 독일 연방정부나 그리고 베를린 주정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그러면 저희가 독일도 이 전범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의 이 전범 행위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화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일본 위안부 문제보다 1년 앞서서 독일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1990년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까지는 나치 전범에 대해서 되게 사죄도 많이 하고 인정해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 설치된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에 설치된 이 소녀상은 첫 번째 소녀상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유럽에서는 세 번째고요. 독일에서 세 번째인데 공공기관이 있는 공공부지에서 생겨난 걸로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전까지는 개인 땅에 이렇게 설치되었었는데 이제 공공의 허가를 받고 설치했었던 거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과 그 이해 관계자들의 민원 등 반대로 인해서 이게 철거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였죠. 네. 근데 지금 성동구는 이 쿨하게 구청장이 도장 빵빵빵 찍고 우리 왕십리 광장에 소녀상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을 설치하고 노동자 상도 설치되어 있는데 좀 와서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이게 전향적인 시선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실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실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잘못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니까 좀 잘 생각해서 좋은 방법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또 일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방사능 잔뜩 있는 그 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일본은 이거를 좀 정화를 해서 보내겠다 하는데요. 사실 2018년에 자기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자면은 80%의 오염수가 여전히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을 가지고 이게 방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사실은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그 바다가 일본 거고 일본 안에 이게 가두어진 물이라고 하면 뭐 자기네 땅, 자기네 바다, 호수에 뭐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바다잖아요. 돌고 돌아서 우리 앞바다까지 올 거고 전 세계의 바다로 흘러갈 텐데 이게 일본의 독자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일본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1950년대 미국이 그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의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한번 방류하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을 때 아니면 또 물을 썼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의 입장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뭐 본인들이 그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지진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이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의 피해가 전 세계인들에게 돌아가는 거는 좀 스스로 좀 자중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까지도 수산물 수입 금지를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이런 안전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더 강하게 해야죠.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WHO, 그 세계 보건기구죠. 렘데시비르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렘데시비르가 저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발표돼서 크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치료 효과가 없으면 뭐 잘못 발표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게 임상 결과로 봤을 때도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WHO 발표이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국 방역 당국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바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확실히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임상 결과도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치료된 경우도 많다고 보니까 일단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좋은 효과가 있는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국내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들이 개발돼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본 287 예보의 신반장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